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장 밖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다수의 해외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마크롱은 바이든에게 나쁜 소식이라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이 모두 한계에 달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UAE 정상과 전화 통화 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마크롱은 바이든에게 나는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그가 내게 두 가지를 말했다. 첫째는 UAE 석유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고 둘째, 사우디가 하루 15만 배럴 혹은 그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사우디의 생산 능력도 한계에 가깝다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UAE 에너지부 장관인 알 마즈로이는 UAE의 현재 석유 생산량이 협정에 따른 국가 기준 생산량 한도에 근접했다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마크롱과 바이든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제시장의 기준 원유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한 것은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휘발유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세계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오펙 중 유일하게 석유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국가로 꼽혀왔습니다. 만약 이 두 나라가 생산 능력을 높인다면 세계의 석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페크는 이달 초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리비아를 포함 상당수 회원국이 생산량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불안한 정치 상황 등으로 4월 중순 이후 원유 생산량은 하루 60만 배럴로 오히려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리비아도 27일 국내 소요 사태로 생산이 제한돼 72시간 안에 시르테만 지역의 석유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동 방문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한 중동 국가들의 생산량 증대 촉구일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이에 관련 뉴욕포스트는 마크롱이 공개한 소식으로 볼 때 바이든의 다음 달 중동 순방은 석유 가격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 전염병 역학 전문가가 새로운 대규모의 치명적 질병인 질병 X가 발생할 조짐이 있으며 질병 X는 곧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영국 언론들이 2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에든버러대 마크 울하우스 교수는 덧붙여 21세기 초반은 신종 전염병이 폭발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다음 팬데믹이 인수공통 전염병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관련 바이러스가 WHO가 명명한 미지의 감염병, 질병 X가 될지 여부와 그 출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병 X란 WHO가 신종 감염병의 출현을 예측하며 사용한 용어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세균성 질환 또는 매개체가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질병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2021년 WHO는 다음 팬데믹이 흑사병과 비슷한 규모로 7,50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 건강안전국은 최근 소아마비 바이러스 2형을 발견했습니다. 또 올해 영국에서는 조류독감, 라사열, 크림콩고 출혈열, 원숭이 두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둥성은 올해 세기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특히 광둥성 북부의 칭유안의 잉더시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전 중공 중앙당교 교수를 지냈고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는 28일 트위터에 잉더시에서 올라온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러한 SOS 메시지가 중공의 검열 조치로 차단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이샤는 광둥 친구들은 위급한 상황이다. 광둥이 온통 물에 잠겼다. 위챗에 올라온 이 현장 사진들은 중공 당국에 의해 즉시 차단됐다. 중공 당국은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없다. 그들은 매일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떠들지만 정작 도움을 요청하는 재난 관련 정보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샤가 올린 사진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의 스크린샷으로 광둥성 북부 전역에서 5월 21일부터 폭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홍수는 이미 보름이나 계속됐다. 6월 22일 잉더 인근 베이장강이 역사상 최고 수위다. 강물은 36m 가까이 되어 홍수 경계선을 10m 이상 넘었다. 하늘에 닿는 홍수가 왔다는 급박한 구조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된 잉더시 장난마을의 항공사진을 보면 녹지가 모두 물에 잠긴 채 오래된 탑 하나만 물속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차이샤는 27일 이 글의 위챗 링크를 다시 올렸지만 현재 해당 내용은 삭제됐고 시스템 규정 위반이 있어 해당 내용을 볼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장난마을이 물에 잠긴 소식은 5일 전 오늘론에 보도됐습니다. 23일 장난마을의 수위가 건물 3층까지 치솟아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24일 신화닷컴의 보도 역시 잉더가 여전히 홍수에 잠겨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후 중국 인터넷에는 이 참사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웨이보에서 볼 수 있는 잉더와 광둥의 홍수에 관한 공식 미디어 기사는 경찰이 어떻게 용감하게 피해자를 구출했는지에 대한 과장된 홍보 기사 일색입니다. 탈출한 마을 사람들이 SNS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겼을 뿐인데 그것도 모조리 삭제된 것입니다. 웨이보 계정 중국 기상애호가는 이번에 홍수가 난 베이장강은 매우 중요한 수로라고 분석했습니다. AFP 통신은 얼마 전 기록적인 홍수가 광저우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많은 기술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광저우와 선전 두 대도시를 포함 제조 기업들이 밀집한 광둥성이 현재 세기의 홍수의 직면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